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원장님, 오늘 또, 저희가 유튜브로, 네. 좋은 팁 하나를 또 알려주신다고 해서 녹화를 좀 시작하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짧게 먼저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고, 이야기를 연결해 나갑시다. 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네. 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집이 경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문제점이 조금 작을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 경매가 나왔을 때 그 보증금을 경매 본 투자자가, 경매를 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 전세 월세에 들어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주로 얘기합니다. 월세는 고려 대상이 안 되는데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만. 네. 그러면 이 낙찰받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혹은 돈을 예. 더 물어낼 수도 있다라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간단한 사례가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임차인의 경우에 그 전세 보증금을 경매 본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낙찰을 받는 낙찰자가 네. 거기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는 뭔가 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착각하는 부분이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응.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으니까 세입자분들이 경매가 넘어가면 돈을 다 찾아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돈을 받아간 게 아니라 네. 낙찰받은 사람에게 물어달라. 그런 부분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가 자기 건물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넘어간다라는 연락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세권자가 아니 뭐 나는 어차피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법원에다가 뭔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줄 서지 않아도 나는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요렇게 된 상황에서 네. 어떻게 낙찰자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전세권자가 직접 전세권자가 가만히 있게 되면 네. 경매 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전세권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으면 네. 그냥 자동으로 돈을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세권자가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안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예. 안 하게 되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경매 본 사람에게 물어달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흔히 있나요? 뭐 흔히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가끔 가다 네.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가 꼭 필요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장을 통해서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정이고 지금 어떻게 권리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게 첫 번째고요. 임장을 가서 네네네. 전세권자가 있는지 네네. 없는지 확인하고 네네. 또 그 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게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걸 또 해보셔야 돼요. 전세권과는 다르게 전입세대 열람을 했을 때 네. 그 임차인이 전입세대를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입신고와 전입신고만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고요. 경매 서류에.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전입을 했는지 전입신고.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금 누가 들어와 살고 있는지 그 세대에 맞죠. 전입신고를 뭐 몇 세대가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된 사건의 그 전에 전입신고가 됐는지 후에 됐는지 그렇죠. 이걸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또 있나요? 또 한 가지는 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열람을 해서 네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부분, 근저당 설정에 대한 부분 등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죠. 그거는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세권자가 그렇게 거기다가 네, 맞습니다. 그 설정을 해놓는 거는 전세권자가 주인의 그 합의하에 얻어서 이제 해놓는 부분이거든요. 뭐 근저당이라든가, 예, 맞아요. 아니면 전세권 뭐를 하는 거죠? 등기? 전세권 설정 하는 거. 등기죠. 네. 네네네. 그 이제 주인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세권자가 혼자 가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인하고 같이 가야 되나요? 주인이 그 서류를 주셔야 돼요. 그 어떤 위임장이라든가 그 동의서.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으면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그걸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법원의 등기소에 가서 법원 등기소에서. 예. 그럼 바로 처리가 되나요? 일이? 네,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전세 들어가는 분들은 그런 거 꼭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전세 세입자분들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뭐 전세권자가 전세를 들어갈 때 또 확인해야 될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이사 들어갈 집에 빚이 있는 집인지 그런 것들을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사를 들어가야 열람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근저당을 잡을 때 오차가 있다면서요? 예. 원장님.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등기부를 본다고 해서 오늘 바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접수된 뭐 예를 들어 권리가 있다 그러면 다음 날이나 또는 이틀 정도 지나야 인쇄가 되기 때문에 오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면 오늘 띄워보고 며칠 뒤에 다시 띄워봐야겠네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열흘 뒤에 띄워본다든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오늘 등기부를 열람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예. 근데 집주인이 오늘 가가지고 그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은 거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나는 전입신고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네. 그죠? 맞죠. 그래서 오늘 띄워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고 내일 나는 전입신고를 했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근저당 뒷날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루 이틀 차이로 그러면은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와, 그거 무섭네. 그 세입자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등기소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그러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관할 등기소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집 주소를 불러드리고 그 집 주소에 어떤 권리가 접수된 게 있는지 근저당이라든가 은행에서 잡은 뭐 그런 게 있는가. 그렇죠. 그런 걸 전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을 안 해보고도 그게 전화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열람을 하고 전화도 해보고. 그래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해야겠죠. 건가요? 네. 그러면 뭐 전화하기 싫다 그러면 오늘 떼어보고 한 일주일 뒤에 가서 다시 떼어보면 되겠네. 그럼 확실한 방법이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좀 이게 잘못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일주일 뒤에 가서 떼어봤는데 그 전날에 나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고 그 전날에 또 근저당을 잡아놓으면 그렇죠. 또 그것도 오차 아니냐. 맞죠.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전세권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접수와 동시에 권리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전세권 설정이 가장 안전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주인이 그걸 해주나?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많이 안 해주셨을 거예요. 주인분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 네. 본인한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려는 분도 많으셨는데 요즘은 뭐 주인분들도 네. 다 뭐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부분인가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세권 설정을 해도 사실 대출 받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요.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대출은 아예 나오지는 않아요. 아예 안 나와요? 네. 그런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서 집값이 있으면 전세 보증금은 70% 내지 또는 많게는 80%까지 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인이 뭐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가 어렵죠. 비중에 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작으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보증금이 작으면 뭐 집이 한 100억이고 네. 보증금은 10억밖에 안 되면 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할 그죠? 수 있죠. 왜냐하면 땅값이 비쌀 수도 있잖아요. 네. 맞죠.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원장님하고 잠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낙찰 받으실 때 꼭 필요한 거 3가지. 임장 꼭 가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등기 열람.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집 주소를 들고 가서 세대수가 몇 명인지 또 전입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